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성균관대 화학과 3학년 박찬진입니다. 제가 진행하게 된 논문 발표 주제는 CVPR 2024년에 제안된 Harnessing Large Language Models for Training Free Video Anomaly Detection입니다. 발표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과 Related Work 파트에서 문제 제기와 기존의 연구 및 아이디어 제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이며, 이어 메소돌로지 파트에서 본 논문의 실제 모델 구현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모델의 성능 실험 및 결과와 논문의 결론을 요약한 뒤 재현성 파트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파트입니다. 본 파트에서는 저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제안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 줄여서 VAD는 영상 내에서 정상 패턴과 범주를 벗어나는 이벤트를 시점별로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VAD는 현재 안전 확인을 위한 영상 감시, 교통 상황 모니터링 또는 무인 점포 관리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VAD의 범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존재합니다. 영상 내에서 이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이상 현상 자체가 맥락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 연구의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데이터셋을 활용한 훈련 기반 VAD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만, 훈련 기반 VAD에는 두 가지 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화 문제, 즉 도메인 변동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특정 데이터로 훈련을 진행한 VAD가 환경이 바뀜에 따라 그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에 사용할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입니다. 이상 현상이 담긴 영상 데이터 자체가 희소하기도 하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충분한 양의 영상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선 이유들을 근거로 훈련 과정 없이 영상 이상 탐지가 가능한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피력합니다. 다음은 Related Work 파트입니다. 본 파트에서 저자들은 먼저 기존 문헌에 나타나는 이상 탐지 모델 방법을 훈련 방식에 따라 분류합니다. 먼저 지도 학습 방식의 경우 모든 프레임에 대해 정상 또는 비정상의 라벨링을 거친 데이터를 이상 탐지 모델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라벨링 과정에 과도한 자원 및 시간이 소모된다는 단점으로 인해 연구 대상에서는 주로 배제된다고 언급합니다. 다음으로 약지도 방식입니다. 약지도 방식은 비디오 내에 하나 이상의 비정상 프레임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해당 비디오 전체를 이상 데이터로 라벨링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3차원 합성곱 신경망 방식을 특징 추출에 사용하고 다중 인스턴스 박스 방식을 훈련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원클래스 학습 방식은 정상 범주의 영상만 학습하는 방식이기에 데이터가 실제로 정상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생성 모델을 이용해 데이터셋을 직접 만들거나 정상으로부터 합성한 수도 어노말리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법 또한 연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지도 학습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에서는 라벨링 과정이 없고 학습된 대부분의 영상이 정상이라는 가정을 두고서 정상 및 이상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전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로는 교대 학습을 통한 GCL 방식 또는 확산 모델을 활용한 이상 점수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방법론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이상 탐지를 실제로 문제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을 탐지할 목표 영상 V는 M개의 프레임 i로 구성된 리스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레임을 말하는 i는 하나의 프레임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탐지 모델은
각각의 프레임을 입력값으로 받아 그에 대응되는 이상 점수 A를 출력하는 함수 F로 정의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훈련을 요구하는 이상 탐지 모델은 데이터셋을 통해 이 함수 F를 학습시키게 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셋 없이 오직 함수 F의 로직 구성만으로 이상 탐지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언어 기반 VAD 모델을 구축하기 전에 앞서 LLM 모델이 비디오 프레임의 텍스트 설명을 입력받고서 그에 대한 이상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타 캡션 생성 모델인 블립2를 활용하여 영상 V 내의 프레임 이미지 아이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텍스트 설명인 캡션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LLM을 이용하여 이미지별로 생성된 캡션들에 대해 이상 점수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 수행에는 두 가지 프롬프트가 사용이 됩니다. 먼저 맥락 프롬프트 PC입니다. 맥락 프롬프트는 LLM이 입력에 대한 이상 점수를 책정하도록 지시하는 역할로서 저자들은 LLM을 인격화하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구성합니다. 논문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LLM에게 법 집행기관의 역할을 부여하고 수상한 행동과 사건에 대해 0에서 1 사이의 이상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형식 프롬프트 PF는 LLM이 0과 1 범위 내에서 0.1 간격의 수수점 방식으로만 이상 점수를 출력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함수 F는 다음 마지막 줄에 있는 함수와 같습니다. 프레임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입력받은 뒤 LLM이 두 가지 프롬프트를 충족시키는 출력값을 내놓는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 방식으로 영상 전체의 이상 점수를 산출하고 난 뒤 UCF 크라임 데이터셋에 대해 이상 탐지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셋과 성능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이상 탐지 효과 자체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지도 학습 모델 중 소타 모델인 다이안넷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보임으로써 LLM의 단독 사용만으로는 제대로 된 이상 탐지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자들은 LLM을 이용한 이상 탐지의 성능 한계 요인을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로는 프레임 단위의 캡션 문장에 파손이 존재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설명으로 제공이 된 경우, 즉 프레임의 노이즈로 인해 이상 점수 책정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성된 캡션 문장들이 비디오 전체의 맥락 그리고 시간에 따른 습관의 역학적 관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미지별로 각각 캡션을 개별적으로 출력을 하게 된다면 이상의 맥락 의존적 특성을 반영하여 점수를 도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은 후술하게 될 언어 기반 영상 탐지 모델에서 이 두 가지 한계점을 보완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해당 그림은 논문에서 제시한 언어 모델의 로직을 보여줍니다. 라바드 모델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수행을 진행하기 위해 5개의 모듈 요소를 활용하게 됩니다. 1단계인 이미지 텍스트 캡션 클리닝에서는 캡션의 노이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개의 인코더를 활용한 유사도 측정 방식을 사용하여 정제된 캡션 리스트를 출력해 2단계로 넘겨주게 됩니다. 2단계인 LLM 베이스드 아노말리 스코어링에서는 기존의 캡션에 결여되어 있던 시간적 정보를 반영한 뒤에 LLM이 이에 대해 이상 점수를 출력해 냅니다. 저자들은 이 과정에서 주요 프레임을 중심으로 윈도우를 생성해 캡션 모음에 대한 시간 요약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마지막 3단계인 비디오 텍스트 스코어 리파인먼트 단계에서는 생성된 이상 점수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제 과정을 거쳐 탐지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또한 두 가지 인코더를 활용한 유사도 방식을 차용하여 구체화합니다. 라바드의 함수를 구성하는 5가지 모듈 요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캡션 생성 모듈입니다. 큰 틀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과 유사합니다. 입력된 프레임 이미지에 대응되는 캡션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듈입니다. 해당 모듈을 통해 이미지 공간의 데이터가 텍스트 공간의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다음은 텍스트 생성 LLM으로 라바드 모델에서 시간 요약 그리고 이상 점수 책정과 같이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모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 가지 인코더 요소가 존재합니다. 각각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입력을 받은 뒤에 이상 탐지 모델 내의 잠재 공간으로 임베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5가지의 모듈 요소 전부 기존의 학습된 설정 및 가중치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오프-더-쉘프 풀어준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또한 논문의 의도인 비학습 이상 탐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 이번 슬라이드부터 앞서 간략하게 언급해드린 라바드의 4단계 논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이미지 텍스트 캡션 클리닝입니다. 프레임별 캡션 생성까지는 앞서 LLM의 이상 성능 확인 파트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테스트 비디오 V 내의 M개의 프레임 이미지 아이들 각각에 대해서 캡션 모듈로 캡션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비디오 서순에 따른 연속 캡션들은 하나의 캡션 리스트인 볼드 C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캡션 리스트에 존재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저자들은 다음을 전제합니다. 비디오의 특성상 고정된 시야에서 높은 FPS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캡션 리스트 내에서 유사한 이미지에 대해 더 정확한 내용을 담은 캡션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캡션의 임베딩과 가장 높은 코사인 유사도를 출력하는 인프레임 이미지 임베딩에 대해 해당 이미지의 캡션을 반환하여 대체하는 방식으로 캡션 정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제된 캡션 리스트는 시각적 내용과 더 의미적으로 일관된 내용을 담게 됨으로써 정제가 됩니다. 이어서 제한된 라바드 모델의 실험 및 실험 결과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자들은 두 가지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기존의 훈련 기반 VAD와 언어 기반 라바드 모델 간의 성능 비교를 진행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보이고자 합니다. 지도 학습 방식은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기존에 연구되던 몇 가지 트레이닝 프리 방식도 평가에 포함하였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UCF 크라임과 XD 바이올런스의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두 자료 모두 실제 감시 상황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연구 검증에 자주 쓰이는 표준 데이터셋입니다. UCF 크라임 데이터셋의 경우 대략 13가지의 비정상 행동 범주를 담고 있는 1900개 정도의 감시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XD 바이올런스 데이터셋은 영화 또는 유튜브로부터 수집된 6가지의 이상성으로 분류되어 있는 약 4,700개의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평균 정확도인 AP 값과 오탐률과 정탐률을 모두 고려한 ROC 커브 그래프 하단 면적을 통해 그 정확도를 파악하는 AUC-ROC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슬라이드의 표에는 UCF 크라임 데이터셋에 대해서
AUC 평가 지표를 서로 다른 영상 이상 탐지 모델들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저자들은 제한된 라바드 모델이 다니엘 클래스 및 비지도 학습의 소타 모델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함으로써 언어 기반 VAD가 훈련 없이도 목표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XD 바이올런스 데이터셋에 대하여 AP 및 AUC 평가 지표를 이상 탐지 모델들에 적용한 결과를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라바드 모델이 다니엘 클래스 및 비지도 학습의 소타 모델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표의 초록색 부분으로 표시된 트레이닝 프리 방식들 간의 비교입니다. 제로샷 방식의 낮은 성능 지표는 VLM의 적절하지 않은 사용이 VAD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VLM은 대부분 전경의 물체, 즉 가까이 있는 물체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배경과 행동을 고려한 맥락 파악을 통한 이상 탐지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한 LLAVA 방식 모델은 제로샷 방식보다는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라바드 모델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앞서 거듭 말씀드렸듯이 시간적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프레임 단위로만 이상 점수를 산출했기에 그 성능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재현성 파트에서는 저자들이 제안한 라바드 모델의 로직을 저의 환경에서 직접 구현해보고 그 성능을 확인해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 진행한 모델 구현 환경과 이번 발표에서 제가 임시로 구현한 환경 간의 주요 차이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델의 핵심 로직은 유지하면서 경량화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XD 바이올런스나 UCF 크라임과 같은 대량 표준 데이터셋 대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교통사고 또는 폭력성이 드러난 단일 영상들에 대해 모델의 작동 여부 그리고 성능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리눅스 운영 체제 및 GPU를 사용하는 대신 구글 콜앱의 GPU를 기반으로 모델 작동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캡션 모듈 및 LLM 모듈은 논문의 것보다 한층 더 메모리를 절감하고 백본이 작은 모듈을 사용하였고 프레임 추출수를 줄여서 단일 영상에 대해 실험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라바드 모델의 세 가지 핵심 로직을 구현한 코드 일부를 가져온 사진입니다. 영상 길이 및 모듈의 변경에 맞추어 K값 또는 시간 요약의 윈도우 길이 등 일부 변수값을 미세하게 조정하였고 2단계 LLM 단계에서도 impersonation prior를 원문과 같이 설정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단일 영상들에 대한 구현 결과 교통사고 영상 내에서 확실하게 이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구현한 모델이 다른 영상 부분에 비해 더 이상 점수를 높게 책정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로 훈련을 진행하지 않고도 LLM의 로직 구성으로 이상을 탐지한다는 저자들의 아이디어를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상 점수의 분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제가 구현한 모델의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핵심 가중치 및 변수를 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의 모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코드 구현을 이상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이근호입니다. 오늘 논문 세미나 발표는 RTMO Towards High Performance One Stage Real-Time Multi-Person Pose Estimation입니다. 발표 순서는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ology,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배경 및 중요성입니다. 멀티퍼슨 포스트 에스티메이션은 많은 응용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증강현실, 스포츠, 안전관리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용이 됩니다. 또한 기존 접근 방식들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탑다운 방식입니다. 탑다운 방식은 사람 검출 후에 각 검출된 영역에서 개별 임무 포즈를 초정합니다. 이 방식은 정확도가 높으나 이미지에 사람이 많아진다면 속도가 선형적으로 느려지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이미지 내에 모든 키포인트를 한꺼번에 검출한 뒤 그 키포인트들을 그룹화한 다음에 개별 인물의 포즈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탑다운 방식보다는 빠르지만 후 처리가 복잡하고 연산량이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테이지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람 검출과 포즈 예측을 단일 신경망에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탑다운 방식보다 빠르고 바텀업 방식보다는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산량이 많아져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Related Work입니다. 첫 번째로 One Stage Pose Estimation입니다. 이 방식은 이미지 전체를 그리드로 분할하고 각 그리드 셀에서 사람 인스턴스를 검출함과 동시에 해당 사람의 모든 관절 키포인트를 직접 회귀로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람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추론 시간이 보장되며 인물 검출과 포즈 추정이 통합되어 파이프라인에 단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도를 올려 빠르게 추론할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며 정확도를 올릴 경우에는 추론 속도가 떨어져 실시간 추론과 정확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 인핸스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입니다. VIT 포즈, HR 포머 등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은 포즈 추정 정확도를 향상시켜줍니다. 그러나 트랜스포머가 사용이 되면 모델의 크기가 커지며 연산량이 많아져 실시간 추론에 부적합합니다. 다음은 메솔로지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Real-Time Multi-Person One Stage, 즉 RTM은 욜로 기반 원스테이지 다중인물 포즈 추정 모델입니다. 이 방식은 탑다운 방식 대비 속도가 빠르며 바텀업 방식보다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은 RTM의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입력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 CSP 다크넷 기반 백본을 활용해 특징을 추출합니다. 넥에서는 백본에 추출된 P5와 P4의 특징을 조합해 포즈 추정 성능을 향상을 시키는데 P4와 P5 두 계층으로 나뉘는 이유는 다양한 크기의 사람을 탐지하기 위해서이며 초기에는 P3까지 포함해 3개의 레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 P3를 생략하고 P4와 P5 두 계층만을 활용하는 것이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연산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각 그리드 셀에서 사람 존재 여부 및 키포인트 정보를 예측할 수 있도록 변환이 됩니다. 그런 다음 RTMO의 헤드에서는 각 그리드 셀에서 다양한 정보를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컨볼루션 블록과 그룹 컨볼루션 블록을 사용해 특징을 처리하며 분기는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스코어 분기입니다. 이 분기는 사람이 존재할 확률과 OKS, 즉 오브젝트 키포인트 시밀러리티 기반 품질 점수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고 버리포컬 로스를 활용해 학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운딩 박스 앤 포즈이며
여기서는 대상 인물의 경계 박스를 회귀하고 IOU 로스를 통해 학습을 진행합니다. 즉, 헤드가 스코어 분기와 포즈 바운딩 박스 분기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 포즈 앤 바운딩 박스 분기에서는 다시 세부 요소를 예측하기 위해 3개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바운딩 박스, VIS, 즉 비지빌리티 이렇게 3개의 세부 요소를 예측을 합니다. 그림에서 VIS, 비지빌리티 가시성은 각 키포인트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여부를 예측을 합니다. 그런 다음 Dynamical Coordinate Classifier, 즉 DCC는 RTMO의 정밀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포즈 특징을 기반으로 키포인트의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독립적인 확률 분포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키포인트 좌표 예측 과정을 시각화해 놓은 그림입니다. 먼저 각 빈의 위치 정보를 인코딩합니다. 인코딩을 하는 이유는 각 빈의 상대적인 위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인코딩을 한 이후 소프트맥스를 적용해 X, Y 각각의 확률 분포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된 확률 분포를 통해 특정 빈이 해당 키포인트의 좌표의 확률을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소프트맥스 기반 디코딩을 통해서 최적의 좌표값을 복원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기존의 좌표 회귀 방식과는 달리 RTMO에서는 각 키포인트의 X좌표와 Y좌표를 개별적으로 예측을 하며 이를 통해서 더욱 정밀한 포즈 추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바운딩 박스를 1.25배 확장한 이유는 좌표 예측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Dynamic Coordinate Classifier 부분입니다. RTMO에서 제안한 Dynamic Coordinate Classifier는 기존 좌표 회귀 및 좌표 분류 방식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좌표 예측 기법입니다. 기존 좌표 분류 방식은 모든 샘플에서 동일한 빈 표현을 사용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각 샘플별 빈의 실제 위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예측 성능에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Dynamic Coordinate Classifier는 인스턴스 크기에 맞게 빈을 동적으로 조정하며 효율적인 분류 방식으로 예측을 수행합니다. 또한 2가지 주요 기법을 도입해 좌표 분류 방식을 최적화합니다. 첫 번째로는 Dynamic Bin Allocation입니다. 기존 좌표 분류 방식은 모든 이미지에서 동일한 크기의 빈을 사용해 작은 인물에는 오차가 커지고 큰 인물에는 빈 수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ynamic Bin Allocation은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좌표 빈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사람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빈 수를 배정합니다. 작은 인물은 작은 빈 간격, 큰 인물은 넓은 빈 간격을 사용해 양자를 하여 오차를 최소화시킵니다. 확장된 박스 내에서 X축, Y축 방향으로 빈을 나누어 좌표를 분류 방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빈 인코딩입니다. 트랜스포머에서 사용이 되는 사인 포지셔널 인코딩을 활용해 각 빈의 위치 정보를 학습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샘플마다 다른 빈 위치를 고려해 보다 정밀한 키포인트 좌표를 예측하도록 설계한 Dynamic Coordinate Classifier입니다. 다음은 관련 수식입니다. 1번 수식은 각 빈의 실제 좌표값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Dynamic Coordinate Classifier에서는 바운딩 박스를 bx개의 빈으로 나누어 각 빈의 중심 위치를 정의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 수식에서 xl,
XR은 각각 왼쪽과 오른쪽 좌표를 의미하며 BX개는 가로축에서 나누는 빈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I는 특정 빈의 인덱스를 의미하며 XI는 인덱스 I에 해당하는 빈의 중심 좌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수식은 다이나믹 빈 인코딩에서 각 빈의 위치 정보를 신경망이 학습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가정입니다. 사인파 기반 포지셔널 인코딩 기법을 차용하였습니다. 여기서 P2는 위치 인코딩 벡터를 의미합니다. 소문자 C는 벡터의 차원 인덱스를 의미하며 대문자 C는 총 벡터 차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는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식입니다. 세 번째 수식은 소프트맥스 기반 좌표 확률 계산입니다. 즉, 각 빈이 키포인트의 실제 좌표가 될 확률을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해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 수식은 각 키포인트가 특정 빈에 위치할 확률을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pkxi는 키포인트 k가 특정 빈 xi에 존재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fk는 키포인트 fk에 대한 k에 대한 특징 벡터를 의미합니다. 세타 pxi는 위치 인코딩을 적용한 빈 xi의 특징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래는 소프트맥스를 적용하여 모든 빈의 확률이 1이 되도록 정교화를 진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엑스퍼리먼트 부분입니다. 왼쪽, 즉 첫 번째에 있는 그래프는 X축은 CPU에서의 추론 속도를 의미하며 Y축은 코코 2017 데이터셋에서의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는 RTMO는 CPU 환경에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가운데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도 Y축은 코코 2017 데이터셋에서의 정확도를 의미하며 X축은 GPU에서의 추론 속도를 의미합니다. 즉, 두 번째 그래프는 GPU 환경에서의 성능을 비교하고 있으며 RTMO가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TensorRT FP16 사용 시 추론 속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X축이 TensorRT FP16에서의 GPU 추론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 환경에서도 RTMO가 모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왼쪽 표는 코코 테스트 디벨로먼트 데이터셋에서의 원스테이지 포즈 추정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우측에는 크라우드 포즈 데이터셋에서의 포즈 추정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즉, RTMO는 기존 원스테이지 모델 대비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속도 면에서도 효율적인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좌측 이미지는 샘플 난이도 및 불확실성을 시각화한 이미지입니다. 색상이 밝을수록 모델이 학습하기 어려운 팔, 다리 부분에서 예측이 어려운 패턴을 보입니다. 우측은 RTMO 포즈 추정 결과를 시각화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빈 인코딩 적용 여부에 따른 히트맵 비교 이미지입니다. 좌측 이미지는 다이나믹 빈 인코딩을 적용하지 않은 이미지이며 히트맵이 불균형하고 키포인트 예측의 연속성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이미지는 다이나믹 빈 인코딩이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히트맵이 더 부드러우며 키포인트의 영속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RTMO에서 다이나믹 빈 인코딩을 적용하면 키포인트 예측이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